장기 투자와 닮아 있고 한 번 했던 결정들을 다시 돌릴 수가 없죠. 그런 느낌입니다. 장기 투자라는 건 그런 느낌입니다. 장기 투자가 쉬울 줄 알았으면 다 부자가 됐죠. 장기 투자는 자기와의 싸움이고 공포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해야 되는 공부와 같은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앉아서 계속 하는 공부와 같은 거예요. 당장 시험 성적이 오르지는 않지만 거기 계속 쌓여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시험을 못 쳤다고 해서 공부를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잘 쳤다고 해서 공부를 그만두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조금씩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 그림이에요. 이렇게 해서 꼬린이 아니고 막 이러다 꼬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골이 있고 뭐 어떨 때는 배로 넘어가야 되고 뭐 사람과 쓰러져서 사다리로 기어 올라가고 뭐 그런 장면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장기 투자하신다는 분들은 그 영상, 그 만화를, 그 그림을 다 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잘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힘들거나 할 때 항상 용기를 주는 그림이고 어쩌다가 한번 보면 제가 너무 올라갔을 때 겸손하게 해주는 그림입니다. 너무 올라갔을 때 되게 겸손하게 되는 그림이고 너무 떨어졌을 때 또 낙담하지 않게 하는 그림입니다. 저는 주식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요. 주식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전업 투자로서의 삶은 굉장히 안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여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자체가 일이 아니라 그 투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고 뭐 또 다른 생산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은 좋죠. 이런 것들은 좋지만 그냥 밥 먹고 투자만 하는 거는 좋은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기 인생의 90%를 보내는 그런 삶이 좋은 삶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해도 효과도 별로 없었던 거. 그냥 다만 이렇게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는 생각을 온건히 유지를 할 수 있는 마인드. 주식이 올라도 떨어져도 팔지 않고 버티려고 한다는 온건한 마인드. 그리고 수익이 줄면 수익이 꾸준히 발생시켜야 내가 결국에는 부자로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 꾸준한 일이 중요하다는 마인드. 이런 마인드를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주식 공부하는 것보다 이런 마인드를 지키는 게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고 그 생산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고 즐거움이랑 필요함, 유용함을 제공하고 그게 제가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죠. 근데 이러한 기능을 쇠퇴하니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퇴하고 점점 부족해지니 내가 먹고 살 길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중에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그 능력이 부족하거나 힘이 붙여서 많이 해낼 수 없을 때 거기다 쓰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일을 꾸준히 하는 목적은 주식 투자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 때문에 있는 건데요. 그러나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주식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것도 있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주식을 통해서 또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분배하기 때문에 결국 사회를 더 윤택하게 하는 효과도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돈을 금으로 바꿔서 그냥 금괴 안에, 집 안에, 구석 안에, 금고 안에 넣어두는 것보다 주식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고 그 주식이 밖에서 돌게 해서 그 돈이 돌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윤택함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돈을 찾아서 그 돈을 다시 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시 돈이 이렇게 돌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경제인으로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제 채널은 좌파들은 안 보니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선고를 결국 맞았습니다. 8대 0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김복형 재판관은 마지막까지도 소수 의견 작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형식 재판 주임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많이 아프고 썩어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좋아하고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는 거를 본인이 했어요.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본인이 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하죠.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기의 직을 편한 명예 직위를 놔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기 힘든 거를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장기 투자를 한 겁니다. 자기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슈화시키고 계엄을 했을 때 그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국회가 다시 그거를 막을 거라는 예상 못했을까? 그리고 거대 야당 180석 이상의 야당석인데 자기가 그 상황이 되고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것처럼 탄핵이 될 거라 맨날 첫날 탄핵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탄핵이 될 거라는 걸 예상 못했을까? 아니요, 바보가 아니면 예상하겠죠. 근데 했어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왔으면 좋았겠습니다. 뭐 도박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확실한 건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던 데서 요번에 부산 교육감의 투표에서의 그 사전 투표율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이제 별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게 다시 정상화되어 가고 있죠. 자파는 왜 이겼는가? 자파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법연구회라고 해서 원래 그게 중국법연구회였거든요. 중국법연구회에서 이제 바뀌었어요. 중국법연구회에서 원래 미국법연구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돈이 자꾸 지원이 안 되고 그 중국법연구회에서는 자꾸 돈이 들어오는 거야,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중국법연구회가 이제 우리법연구회로 모양을 바꾸고 거기에 많은 판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투자를 한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트럼프가 와서 구해줄 거야 라고 헛된 기대를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막 갑자기 트럼프가 와가지고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셨으면 안 됩니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 내에서도 자기가 상정한 적이랑 싸우기 바쁘죠. 그리고 미국을 다시 살리기 바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신념과 철학이 확실한 인물이지 신의가 확실한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 중국이랑 그르렁대다가도 말 한마디 바꾸면 중국이랑 헤헤헤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나라의 국기를
우리에게 유리한 인물인 건 맞지만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거기에 뭔가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겠죠.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트럼프입니다. 우리 보수 우파들이 할 일은 뭐예요?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 지금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으면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게 장기 투자 같은 거예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파면됐으니까 아 이제 뭐 끝났다 뭐 이래요? 보트피플처럼 배 타고 딴 데 가요? 재산 옮겨요? 아니죠. 좌파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틀을 다져야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죠. 입법 반대가 있습니다. 입법 반대 사이트가 있고요. 입법 반대 사이트에서 입법 반대를 합니다. 하루에도 거의 뭐 50개에서 60개 가까운 법안들이 올라옵니다. 처음에 민주당에서 올리다가 자꾸 입법 반대 막히니까 이제 국민의힘으로 바꿔갖고 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라고 우리 편을 아니는 거죠. 그래서 바꿔서 내는데 보통 하루에 1만 개를 채우면 반대표 1만 개를 채우면 그 입법을 저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1만 개를 원래는 채웠는데 요새는 1만 개를 어제는 1만 개를 못 채웠어요. 밤 10시쯤 되면 보통 8,000에서 9,000개 있다가 밤 12시쯤 되면 1만 개 깔랑 해갖고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못 채우더라고. 어제는 밤 10시에 5,000개밖에 못 채웠어. 입법 반대안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뭔가가 달라지나요? 저는 어제도 꿋꿋하게 입법 반대를 전부 다 50 몇 개 되는 걸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잤습니다. 달라지는 거는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 안 되고 복권을 하면 신물 대통령인 게 바뀌나요? 복권하면 모든 게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쫘라락 바뀝니까? 아니요? 막말로 재탄핵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농담으로 재탄핵 얘기를 했을까요? 또 하겠죠. 좌파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꾸준히 싸워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꾸준히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필요한 작업이니까. 윤 대통령님이 파면을 당했건 아니건 우리의 행동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닌 거죠. 주식이 떨어졌건 아니건 주식을 다 팔고 끝내요? 아니잖아. 장기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계속 하는 거죠. 그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저도 힘낼 겁니다. 사실 저는 주식이 떨어지는 거는 별로 겁이 나지 않았는데요. 어제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하루 지나니까 조금 정신이 맑아지고 자고 일어나니까 또 생각이 정리가 되네요.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언제나 승리한다. 이거는 시간이 증명해 준 거예요. 제가 제 주식을 뭐 몇십 년을 한 사람도 아닌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하겠어요. 이거는 결과가 데이터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노력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부화내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꾸준히 한다면 결과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힘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